만약 회사에서 피벗 테이블로 분석이 안 되는 데이터라면 그 데이터는 100%로 잘못된 데이터다. 잘 보세요.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데이터 구조가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들, 회사원이시거나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등등해서 엑셀에 다들 관심 있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엑셀을 좀 쉽게 쓰고 싶으시죠? 사실 엑셀은 뭐 조금 쓰거나 많이 쓰는 그런 빈도의 차이는 있어도 엑셀을 전혀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엑셀은 뭐 함수든 피벗 테이블이든 최소한 한 번은 공부를 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다 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뭐 제 유튜브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로 수업 들을 때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막상 회사에 딱 가서 막상 회사에 가서 쓰려고 하면 뭐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는 거죠. 우리가 뭐 함수든 피벗 테이블이든 수업을 들을 때는 너무 쉽게 느껴졌는데 막상 회사에 가서 쓰려고 하다 보면은 안 된다.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원인은 이거예요. 이런 데이터, 이런 데이터, 이런 식권 내역, 이런 데이터 또는 출퇴근 데이터. 그 한번 잘 보세요. 유튜브나 그 현장 오프라인 강의 잘 가셔서 보시면 다 이런 깔끔한 자료, 이런 깔끔한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쉬워요. 근데 회사에서는 막상 쓰려고 봤더니 아니 회사는 이런 걸로 관리하고 있는데 서미프를 배우면 뭐해요? 또는 피벗 테이블을 배우던 데이터가 이렇게 관리가 되어버리면 전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구조다. 네, 데이터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이것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 왔어요. 만약 회사에서 피벗 테이블로 분석이 안 되는 데이터라면 그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일 확률이 99.99%이다. 거의 100%로 잘못된 데이터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볼게요. 데이터 분석 기법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뭐 회귀 분석이나 또는 뭐 이상 탐지 뭐 이런 고급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우리 실무에서 필요한 분석이라고 함은 대부분은 집계하는 과정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뭐 합계를 구하거나 또는 평균 또는 개수를 구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트렌드, 일반적인 그 범위에 있는 값에서 벗어나는가, 이상치를 보거나 또는 트렌드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 말은 우리가 이런 고차원적인 분석은 거의 하지 않고요. 대부분은 이런 집계를 하는 경우가 거의 99%이기 때문에 사실 피벗 테이블만으로도 웬만한 실무에서 필요한 분석은 가능하다. 그래서 데이터 구조만 잘 관리가 되어 있다면 피벗 테이블로 작업 가능하고 만약 피벗 테이블로 안 된다면 그 원인은 데이터 구조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예제 파일을 실행하신 다음에 별다방 매출을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잘못된 데이터다, 잘못된 것 같다라는 감이 오시나요? 어떠신가요? 그쵸? 이게 딱 봤을 때 그냥 뭐 보고서 그냥 잘 작성한 표다, 뭐 그냥 깔끔하게 잘 작성된 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해야 하고 이거를 관리해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좀 뭔가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별다방 DB 시트를 보시면 똑같은 데이터인데 이렇게 관리하면 뭔가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쵸? 좀 시원한 느낌이 들죠? 이 차이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제가 만약에요. 이 별다방 매출 이 표에서 일자별로 가장 많이 판 매출 또는 탑3, 탑3 매출은 어디일까를 본다고 하면 이 표만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분석하려면 그쵸? 뭔가 또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합계를 이렇게 추가를 하든 또는 뭐 여기에 나아가서 1월 3일, 1월 4일, 뭐 1월 4일 오케이, 1월 4일, 1월 5일 오케이. 근데 1월 30일, 30일까지 가면 표가 아마 이만해지겠죠? 안 보입니다. 아, 그러면 너무 기네. 너무 가로를 기네. 그럼 어떡하지? 너무 가로를 길어지니까 이거 표를 밑으로 추가해야겠네. 2월. 자, 이렇게 관리하는 순간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2월, 3월 쭉 갈 겁니다. 2월 달, 3월 달, 4월 달 가다가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12월까지 갔더니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시트를 추가해서 2026년 매출이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실무에서 발생하는 정말 이런 경험 많지 않으세요? 아마 이런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이렇게 관리하시면 얼마나 편해요. 그쵸? 합계를 봐야 돼요. 합계를 추가합니다. 자, 추가해서 매출 높은 거 보고 싶어요? 정렬 땅 하면은 높은 거 3개 끝났죠. 그리고 밑에 뭐 추가돼야 돼요. 1월, 2월, 뭐 3월 더 추가돼요. 쭉 자동 채우기 해서 뭐 내년이 되든 뭐 내후년이 되든 그냥 이렇게 쭉 쌓아서 관리하면 데이터 관리가 정말 편해지는 거죠. 이 차이가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 이러한 표와 이러한 표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 차이를 제가 핵심 규칙 4가지로 요약해 왔습니다. 이 규칙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 스크린샷 하시고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숙지하고 주무세요. 이 규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매 강의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엑셀은요. 절대 참조, 뭐 함수, 피벗 테이블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이 기능을 쓰기 전에 앞서서 이거를 잘 쓰려면 데이터 구조가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이 규칙을 먼저 숙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세로 방향 블록 쌓기 규칙입니다. 이 4가지 규칙 중에서요. 이 첫 번째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 첫 번째를 잘 지키시면 나머지 이 3가지는 같이 지켜지기도 하는데, 자, 먼저 볼게요. 자, 이 표, 스타벅스 매출. 이 표에서 데이터가 추가됐어요. 그럼 어떻게 쌓이죠? 그쵸? 오른쪽으로 가로로 추가돼요. 그 말은 데이터가 세로로 쌓이는 게 아니고 가로로 쌓인다. 그쵸? 근데 잘 보세요. 별다방 DB를 보시면 이 데이터는 어디로 쌓이냐? 그냥 아래로 쌓인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세로로 쌓는 게 중요한데 이 세로로 데이터를 쌓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매출을 잘 보시면 이게 한 블럭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데이터라고 함은 무조건이에요. 각각의 이 필드별, 이 블록별로 하나의 데이터 군집이 생기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 블록별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블럭 하나, 커피 매출 하나, 티 매출 하나, 주류 하나, 이렇게 어떻다. 세로 방향으로 쌓이는 블록을 착착착 쌓이도록 관리하면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것만 잘 지켜도요. 나머지는 잘 따라서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머리글은 한 줄로 관리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이거를 볼까요? 별다방 매출을 보시면 지금 이거 머리글이 몇 줄이에요? 한 줄, 2줄이죠.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잘 보세요. 제가 실전 활용에 준비해드린 나머지 뭐 김밥 천국 매출 또는 식권 내역 이것도 마찬가지고 출퇴근표 이것도 마찬가지고 잘 보시면 머리글이 어때요? 2줄 이거는 한 줄,
두 줄, 세 줄. 그쵸? 자, 무조건 올바른 데이터라고 하면 잘 보세요. 이거 머리글 몇 줄이에요? 한 줄? 이거 몇 줄이에요? 한 줄? 이거 몇 줄이에요? 한 줄이죠? 심지어 이것도 보세요. 몇 줄이에요? 한 줄이죠? 무조건 뭐다? 올바른 데이터는 머리글이 한 줄로 관리가 된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뭐 회사에서 더존을 쓰시거나 또는 뭐 다른 ERP 툴 이런 프로그램에서 받은 원본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잘 보세요. 그러면 서버에서 받은 원본 데이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서버에 있는 데이터는 무조건이에요. 머리글이 모두 한 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머리글은 몇 줄이다? 한 줄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 셀 병합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셀 병합은 왜 쓰면 안 되느냐 하면 아마 이건 잘 아실 텐데 별다방 매출을 보시면 이 별다방 매출 데이터에서 지금 구분을 볼게요. 구분해 보시면 이게 R등급, S등급, K등급이 있어서 이게 다 R, S, K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데이터, 이 셀 병합된 범위에서 병합을 푸는 순간 어떻다? 이 병합을 한 데이터는요. 첫 번째 셀만 데이터가 있고 나머지는 빈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누락되고 또는 집계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셀 병합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실무에서 머리글이 이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실무에서 머리글이 많아지잖아요. 머리글이 많아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첫 번째 규칙을 보시면 두 번째 규칙을 보시면 머리글은 제가 무조건 한 줄로 관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머리글을 한 줄로 관리하지 못할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머리글을 한 줄로 관리하는 거 알겠는데 내가 회사에서 한 줄로 관리하려고 했더니 잘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죠. 자, 그 원인을 잘 보시면 정말 재밌게도요. 제가 이 별다방 매출 데이터에서 이 위에 있는 거를요. 숨겨볼게요. 네, 숨겨보세요. 그러면 지금 머리글 한 줄이거든요. 한 줄 잘 맞네요. 한 줄 맞다. 이대로 관리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이게 커피, 티, 주류 같은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체 며칠 날 매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같은 거를 여러 번 표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쌓는다. 그렇죠?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데이터는 1월 3일 거고 이거는 1월 2일 거니까 위에 있는 데이터는 셀 병합을 해야 돼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커피를 하나로 쌓아서 이렇게 한 줄로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셀 병합을 쓰는 문제는 해결되겠죠. 어때요? 지금 이거 단계별로 세로 방향 블록 쌓기, 머리글 한 줄 관리, 셀 병합까지 오니까 올바른 데이터라고 함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구나. 뭐 정확하게 100%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그 흐름이 그려지시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볼게요. 집계값은 원본 데이터에서 제외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회사에서요. 이럴 때가 있죠. 이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더니 분명히 여기 있는 합계는 7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더니 합계가 막 1,400만 원 또는 2,100만 원 이렇게 데이터가 뻥튀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벗 테이블을 쓰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합계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합계 데이터는요. 원본인 이 값들을 한번 집계한 값이죠.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원본 데이터에다가 집계한 데이터를 포함해서 이거를 다 잡아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원본 더하기 집계가 계산되어서 이 합산이 중복되는 뻥튀기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는 관리할 때 집계값은 뺀 이거는 제외한
원본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규칙 꼭 기억하세요. 세로 방향 블록 쌓기, 머리글은 한 줄, 셀 병합 금지, 집게값은 뺀다. 이 네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시고요. 꼭 나만의 것으로 체득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잘못된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이제 어떠세요? 이 네 가지 규칙에 비추어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맞나요? 잘못된 것 같다.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럼 볼게요. 첫 번째, 이 표를 딱 봤을 때 일단 가장 먼저 머리글이 두 줄. 잘못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가 어디로 쌓인다? 데이터가 가로로 쌓인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 그 원인은 여기 있는 날짜라는 필드가 세로가 아니고 가로로 있다 보니까 이게 가로로 쌓인다. 그 다음 세 번째, 집계 데이터. 이거 지워줘야겠죠. 그렇죠? 뭔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잘못된 데이터의 원인 들어오시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째를 볼게요. 올바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 잘못된 데이터와 올바른 데이터는 사실 놀랍게도 이 두 개는 같은 데이터예요. 같은 데이터입니다. 믿겨지시나요? 이 두 개는 같은 표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은 여기에 복리후생비밖에 없지만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팀장님께서 여기에다가 담당자까지 추가해. 넣어서 좀 해봐. 가맹점까지 추가해봐. 라고 저한테 미션을 아침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제가 가맹점을 추가한다. 가맹점을 추가한다고 하면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잠깐만요. 가능한가? 이건 진지하게 아마 그날 오전에 퇴사를 고민하겠죠. 가능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바꾸려면 이거는요. 정말 대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냥 이 표를 싹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잘 관리하시면 가맹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맹점 추가해서 쉽게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이제 어디 있는가? 우리가 방금 알아봤던 이 데이터 관리 규칙이 있다는 건데, 자,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요. 마지막 이론이에요. 오늘 수업에서 이론 수업은 마지막 내용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직장인 분들이 업무 생산성을 낮추는 잘못된 데이터 구조의 원인은 거의 80% 이상은 다 이 세로 방향 블록 쌓기가 지켜지지 않은 데이터 때문에 발생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이 머리글 두 줄이니까 머리글 이거 지우고 합계 이거를 지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머리글 한 줄 맞고 분류까지 있으니까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날짜 필드라는 거를 이거를 이제 세로로 바꿔줘야 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물론 M365를 쓰시면 M365 버전은 투콜 함수를 써서 이거를 이렇게 쌓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해요. M365는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은 쉽게 알아볼 거니까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죠. 잘 보세요. 제가 재미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지금 알아보는 이 내용, 이것만 아셔도 오늘 강의 내용의 70%는 알아간다 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피벗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걸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승인일, 분류, 금액을 넣을게요.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피벗 테이블은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있는 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피벗 테이블과 여기 있는 피벗 테이블과 여기 있는 잘못된 데이터의 보고서를 잘 보시면 어때요? 자,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예요.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알고 가시면 실무에서 발생하는 업무 생산성을 저하하는
잘못된 데이터 구조의 거의 대부분을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 피벗 테이블은요. 이 원본 데이터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렸을 때 날짜, 여기는 분류, 여기는 금액이 있는 데이터죠.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자, 여기에 있는 잘못된 데이터는 피벗 테이블로 만들었어야 하는 보고서이다. 이건 이제 알겠죠? 똑같은 데이터야.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 잘못된 데이터인 거 알았으니까 이거를 반대로 갈 거예요. 반대로.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원본 데이터에서 왼쪽에 있는 파란색, 이게 피벗 테이블이고 이게 원본 데이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이 원본 데이터에서 이렇게 갈 때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 이 피벗팅된 데이터를 가지고 원본으로 넘어갈 거죠. 그러면 그 반대입니다. 피벗 테이블을 풀 거니까 피벗을 푼다. 피벗 해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쵸? 언피벗이에요. 맞습니다. 영어로는 언피벗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만 잘 알고 계시면 실무에서 웬만한 데이터는 손쉽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이론은 이게 끝입니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핵심 원칙, 이것과 방금 알아봤던 언피벗, 피벗 해제만 기억하시면 실무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 100% 모든 데이터를 완전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엑셀은 데이터 구조가 먼저다. 함수나 VBA나 참조 방식,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 모든 기능들은 데이터 구조가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쓸 수 있다.